오늘은 이제 다 한 번씩 출연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이 한 명 개인이 아니고 전체 밴드인 잔잔바리를 모셔서 왜 모셨냐,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공연이 있기 때문에 그 공연 홍보차 이 잔잔바리 밴드가 뭔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먼저 리더로서 홍보 한번 해도 될까요? 아, 이번에 어떻게 잔잔바리 소개 먼저 한번 해주시고 좋아요. 어떤 공연이 있고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오케이. 우리는 잘곡 만드는 인디 밴드를 지향하는 밴드 잔잔바리입니다. 박수! 그에 앞서서 이제 9월 2일 얼마 안 남았죠? 토요일 날에 저희가 이제 세 번째 공연을 이제 준비하고 세 있어요. 번째. 야, 네. 많이 했다. 이번에는 매번 자작곡을 조금씩 추가하면서 계속 변화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보고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간단하게 카메라 상관없이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하면 됩니다. 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보는 올라가는 그 주의 토요일, 그치. 올라가는 주의 토요일에 공연이 있고, 이거 그렇죠. 그 주. 그 성수동에서 하는 거죠? 아, 그죠. 성수동? 그 시간은 뮤직 스페이스. 네, 뮤직 스페이스 몇 시에 하나요, 혹시? 저희 6시 반에 시작하나요? 6시에 시작인데요. 예? 몇 시에? 근데 앞팀들하고 우리 앞팀부터 시작하면 6시에 시작해서 어. 저희는 아마 7시 조금 넘어서 시작하지 아, 않을까. 여러 밴드랑 같이 하다 보니까. 네, 그쵸. 너희 할 때는 한 7시 조금 넘어서 시작한다. 네. 그러면 혹시 뭐 입장권 같은 게 있나요? 아, 이번에 완전 프리. 우리는 무료로 해드립니다. 무료로. 이 남자들은 무료로 해드립니다. 좋습니다. 왜냐면 1차, 2차 공연 돈을 좀 받았는데. 맞아. 뭐 프리딩도 있나요? 혹시? 다른 팀들이 무료로 하겠다 해가지고 아,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노네 아빠. 드링크는 이제 각자 가져오셔야 돼요. 드링크는 각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면 뭐 각자 한 명씩 뭐 맡고 있고 소개 한 번씩 저쪽부터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제 여기 잔잔바리의 리드 기타를 맡고 있는 이재욱이라고 합니다. 리드 기타. 박수는 4번씩만 칩시다. 오케이. 오케이. 우리 멤버들을 좋아해서 이렇게 치겠다는데 그것도. 안 돼요. 오케이. 저는 잔잔바리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 소개. 저는 뭐 아까 말했듯이 리더도 맡고 있고 주로 작사, 베이스 작곡도 맡고, 네, 작곡 맡고 있고 가끔 노래도 맡고 있고 이상진입니다. 저는 잔잔바리의 드럼을 맡고 있는 선용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잔잔바리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김원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리드 기타가 아니고 그냥 기타로 빠졌네요. 리드가 제가 빠졌네. 선수를 쳐버려요. 다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잔잔바리에서 키보드를 맡고 있는 김남섭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잔잔바리의 목소리죠. 네, 보컬 이재욱입니다. 야. 얼굴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이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까지 샤라웃 한 번만 해주세요. 누구? 이름이 뭐죠? 리더가 해주세요. 한 분이 원숭이 도창에 걸려서 그거 확실한 정보인가요? 아마 그럴걸요? 코끼리 나발로 갔다가 근데 누군지 소개해달라니까. 코끼리 나발 소개하고 있어. 하여튼 뭐 해외여행 갔다가 지금 병을 얻어서 집에 누워있는 메인 기타. 메인 기타예요? 메인 기타, 리드 기타를 무슨 메인 기타. 메인 기타 그냥 커버를 베이스도 하고 기타도 치고. 어쿠스틱 기타 맡고 있는 그러니까 김태원. 좀 그 현악기 만능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원. 기타 등등. 오늘 안 나왔지만은 아파가지고. 뭐. 공연 때는 참석하겠죠.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러면 이제 먼저 공통 질문으로 잔잔바리를 각자 왜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약간 한 명씩 저기부터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밴드에 대한 니즈가 있었는데 막 전역을 몇 달 앞둔, 한 세네 달 앞둔 시점에서 그게 몇 년도죠? 대충? 21년도 초. 초로 알죠. 21년도는 3월. 그때 제가 이제 막 외박 나와서도 이제 상진, 용진 그리고 용진? 네. 상진, 용진이랑 같이 이제 같이 합주를 하게 되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딱 밴드에 입문을 해서 점점 더 확장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 멤버들과 모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맨 처음부터 밴드를 하고 싶었는데 왜 굳이 잔잔바리를 선택했는지. 일단 저는 원래 통기타만 계속 쳤어가지고 일렉을 쳐본 적이 없었는데 19년도에 연세대 생명과학대 밴드를 제가 객원으로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객원으로? 네, 객원으로 생명과학대 밴드를 나갔는데 거기서 딱 이제 밴드 공연의 맛을 딱 느끼고 통기타는 안 된다? 네, 뭔가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딱 상진이와 용진이에게 스카우트 제의가 와가지고 스카우트 제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상진한테 물어볼게. 이제 왜 재욱이를 스카우트 했나요? 아 이게 일단 진짜 처음 이제 시작하게 한 게 얘가 이제 먼저 이제 갑자기 언뜻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서 상진 밴드 하자. 밴드 하자. 그래 나도 원래 좀 하고 싶었거든 옛날부터 진짜 어릴 때부터. 그래 하고 일단 근데 둘이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사실. 둘이 밴드를 못하지. 10등 차이면. 둘이서 처음에 베이스 드럼인데 얘 두 눈짓하고 나 따당당 하고 각자가 거기서 드럼 끝인 맞춰. 거야. 근데 얘가 기타가 친 적이 있대더라고. 그냥 문득 카톡을 하다가 갑자기 얘가 기타를 쳤대. 아 원래 몰랐구나. 몰랐지. 우리 완전 몰랐는데 막 얘가 기타를 쳤다니까 이제 야 근데 너 저녁 언제야? 금방이래. 근데 얘가 이제 휴가인데도 그 밴드 같이 하자고 물어보니까 선뜻 계속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거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다가 점점 이제 이렇게 완전체가 된 거지. 완전체가. 용진이는 왜 밴드를 시작했어? 나는 일단 전역을 하고 이렇게 시간이 진짜 많이 남는데 그치. 뭔가 이제 공부는 하기 싫고 뭐 학교는 아직 안 다니고 그치. 내가 그 와중에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일단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밴드가 제일 그치 그 다음인가 보다. 항상 하고 싶고. 롤은 해도 근데 실버가 한 개라서 그 한계점이 더 높을 것 같은 밴드를 해보자. 몇 점 높은? 그 밴드는 골든 간다. 밴드 골드 갈만하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일단 예전에 나도 밴드를 그 대학교 때 했었는데 맞지. 그러니까 그냥 이제 편한 사람들이랑 해보고 싶은 거야. 완전 편한 사람. 대학교 밴드는 불편했다. 대학교 밴드 여러분 질리고 사랑하고 지금 연락 안 하고 있긴 한데 다들 불편했네. 원래 편하면 저 연락 안 해. 화이팅 하고 그래서 이제 상진이한테 연락을 해서 그냥 막연하게 시작을 했지. 그럼 하나만 물어봐야 돼? 멤버한테 골드는 넘게 찍을 수 있다 밴드 막 얘기했는데 그럼 지금 우리 지금 찍어내가. 지금 저는 밴드로서의 티어를 말하는 거지. 일반인들은 안 섞고 말하는 거지. 밴드들만. 일반인은 섞는 건 뭐지? 그러니까 모든 프로 아마추어 밴드 다 통합해서 밴드. 모든 프로 아마추어 프로들은 뭐 챌린저겠지. 뭐 프로들도 있지만 롤에서도 또 아이언 뭐 실버. 내 생각에 한 골드 3, 4 정도. 높은데? 생각보다 높은데. 골 3, 4 그런가요? 다른 사람들은 롤 비결이 좀 다른 것 밴드들이 같아. 어떻게 재현은 어떻게 생각해 지금? 너의 생각에서 밴드 티어. 지금 사실상 미드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치 미드. 솔직하게. 저는 근데 골드면 어느 정도죠? 롤에 익숙하진 않아서. 그러니까 큰 거지 믿으니까 역할이. 아니 골드 티어. 롤 안 하는구나. 평균보다 한 살짝 높은 정도. 평균보다 살짝 수능으로 높다. 치면 4등급 정도는 할 겁니다. 4등급? 약간 그 정도. 근데 평균보다 높다는 동의해요. 네. 전체 밴드 통틀어서? 네, 전체 밴드 통틀어서 우리는 그래도 맞춰본 기간도 있고 개개인의 실력도 출중하고 네, 합도 잘 맞고. 그러면 원준이는? 티어 티어? 개인적으로 실버 2 정도. 지금 벌써 한 단계 강등됐어. 본인 때문에? 사람이 똥을 싸기 시작하면 어쩔 수가 없어. 템이 객관화가 잘 돼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지. 자, 원준이는 그러면 밴드 시작하게 된 계기? 처음에 사실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상진이가 전화로 할 생각 없냐고? 그치. 했는데 뭐 원래 대학교 밴드를 하고 있긴 했었는데 나도. 근데 학번이 좀 차면서 좀 나가리? 길어지고. 내가 보기 싫다기보다는 살짝 좀 어색한 친구들이 많이 나오고 이거 정리해고 느낌으로 내가 먼저 가는 게 맞겠다. 그 무한상사 내 자리 바뀌기 전에 먼저 나가야겠다. 무한상사 정준하처럼. 어느 날 어떤 책상이 밖으로 옮겨져. 그러기 전에 이직. 내가 나가. 좋네. 그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이직한 거네요. 그쵸. 남수빈. 저는 상진이 형이랑 1학년 때 1학년 때부터 1학년 때? 대학교 동기. 대학 동기였죠. 그치. 1학년 때부터 이제 막 노래 쓰고 밴드 같은 거 하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전역하고 이제 허송세월 하고 있었는데 한진이 형이 그거 기억하고 전화해줘가지고 지금 키보드 자리가 없다. 타이밍이 좋았네 다들. 그러니까. 키보드 자리가 없다 그래요. 또 마침 우리가 키보드가 필요한 곡이 있는데 무슨 곡이요? 그 잔나비의 사랑에서 그 당시. 근데 마침 또 얘가 키보드를 막 치는 거를 내가 어떻게 알았나? 연락하면서 알았나? 동기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 제가 1학년 때 이제 그때 막 미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막
중고로 사다가 이제 가져와서 치고 뚝딱거리고 했었죠. 그걸 한진이 형이 알고 있었고 그거 기억해서 이제 연락을 준 거죠. 그럼 재윤은 이제 마지막으로 합류하게 됐는데 어떻게 합류하게 됐는지? 그때 너가 아마 나한테 물어봤었지, 그치? 그때 남자 보컬, 그러니까 여자 보컬이 있었고 그때 같이 잘하는 보컬이 있었고 남자 보컬을 구해야 되는데 그때 좀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 한 명을 우리가 미리 연락을 컨택을 한 친구가 있었는데 잠실세 내에서 그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기 1시간 30분 전인가? 30분 전에 갑자기 그 전에 연락을 계속 안 받다가 30분 전에 아파서 못 올 것 같다. 조배가 그래서 볼 받는 포인트 거기다가 약봉투 사진을 이렇게 딱 기억하니까 의심한 적이 없는 거 카톡에 올려놓고 제발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컬을 주변에 구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난 거예요. 재호 형이 노래방을 내가 갔었으니까 노래를 잘하던 기억이 나가지고 연락을 때렸지. 그래서 생각 있냐니까 있다 그래가지고 와서 하루 오디션이라고 하기도 그냥 와서 한번 불러보고 다들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정식 잔잔바리 보컬로 남자 보컬로 참여하게 된 거죠. 이게 또 여담으로 이거 오디션을 본다고 이제 나는 전해받아서 오디션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하고 곡들을 이제 뭘 하라고 알려주길래 내가 뭘 하고 그리고 사실 몇 개 더 준비해 갔어. 더 진짜 몇 개 더까지. 저 나한테 막 그 노래방 가서 찍은 영상 보여주면서 야 어때 이러고. 나는 진짜 약간 이 정도로 준비를 해서 가야 얘들이 뽑아주겠다. 마음만큼은 K-pop 스타일. 한번 불구덩이 들어갔다. 근데 그때 우리도 정확히 기억해. 내가 카페 그때 아마 상진이 형이랑 재욱이 형이랑 나랑 셋이서 재욱이 형이 보낸 영상을 3개인가 보냈는데 그걸 돌려보면서 평가를 하긴 했어. 맞아. 진짜로? 인스타에 올렸었거든. 인스타 영상 보고 평가를 하긴 했어. 근데 거기서 셋 다 괜찮은데 해가지고 제가 그때 정식으로 형 한번 와서 노래 불러봐라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평가해야지. 보컬에서 얼마나 중요해 근데 근데 생각보다 내가 준비해간 것만큼 이제 평가를 하진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 수도 그때 누가 누굴 우리가 그러니까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던 거야. 누가 누굴 평가 가리처지가 아니었어. 걔가 똥을 가리지 뭐. 약봉투 주고 친 사람도 있는데. 그치. 급하기도 했고 그때. 근데 또 사실 좋았던 게 그때 섭외하려던 사람은 사실 지인의 지인이 있거든. 여기 누구도 일면식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셋이 동기란 말이야 대학교. 그렇다 보니까 아는 사람인데 마침 또 밴드 하고 싶다는 소리를 그때 바로 들어가지고 또 금방 친해질 수 있지. 그니까.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잔잔발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으셨어요? 그때 아마 저희가 건대 입구 쪽에 합주실 하나 있는데 거기서 합주 끝내고 옆에 있는 술집에서 술술 마시다가 야 슬슬 우리 TV는 정해지지. TV는 그 전에 없었구나. 다 모이고 나서 정해진 거구나. 맞아. 그러고 이제 이것저것 아이디어들이 나오다가 잔잔발이 어때라고 나와서 다들 그때 오케이 해가지고 누구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때는 이 사람이 네가 냈어. 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럼 무슨 뭐 뜻이냐? 잔잔발이. 잔바리들이다. 잔발이. 그냥 뭐 우리는 실력자들이 아니라 잔바리들이다. 정말 잔나비와의 연관관계. 그럼 우리도 그걸 얘기를 많이 했지. 그게 모티브는 아니고 잔잔바리를 아이디어 내고 보니까 이거 잔나비로 오해받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뭐 알바인 해가지고 그냥. 만약에 우리가 노래를 내서 잘 된다 쳐봐봐. 그러니까 잔나비 노래를 들고 잔을 치면은 잔잔발이 멋있다. 낙수 효과. 밑에는 우리가 들고 좋네. 잔나비 쳤을 때 잘못 클릭해가지고 들어보고 나쁘지 않은데 하고 이렇게 또 이런 망상도 우리가 많이 했지. 이게 리더의 성격이에요. 이런 거 생각. 최종훈 목소리가 나는데 이상한 목소리가 나. 이상하지 않아 우리 보컬. 그런 거 좋아요. 근데 이 생각마저 너무 잔잔발이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리듬을 지어서 1등을 먹을 수 있는 건데. 잘 지은 것 같아 그냥. 잔잔발이 찰지긴 해. 내가 이름 같은 거 들을 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한 번 듣고 안 까먹는 건데 잔잔발이 딱 듣자마자 계속 안 까먹어. 하긴 다른 밴드들은 기억이 안 나잖아. 기억 안 나죠. 봤을 때. 맞네. 잔잔발이라는. 그 다음에서는 이제 들어왔을 때 혹시 다른 데에서 이적 제한이 온 적이 있나? 진짜 저는 1도 없었어가지고. 누구 있냐? 우리 아무도 없으니까 자존이나 끈끈하다. 누구 한 명 수줍게 자기 있다고 얘기해주면 안 되냐? 한 명 빨리 지원해봐봐. 절대 이적 딴 제한. 데서 온 사람은 있는데 나갈 사람은 없어. 좋네. 그 끝에 마지막 남은
종착지네. 종점. 그렇지. 우리를 요구하는 여기는 여기밖에 없어. 이제 한 명씩 약간 개인 질문을 할 것 같은데 먼저 그러면은 아까 재욱이가 리드 기타라고 했잖아. 리드 기타랑 기타의 차이가 있나요? 나 궁금해. 보통 악보를 보면 기타 1이랑 기타 2가 있는데 리드 기타라고 하면은 기타의 좀 메인? 그러니까 네, 딱 뭔가 하면 딱 기타 소리 멋있다 하는 게 보통 거의 다 리드 기타의 역할이라고. 약간 더 화려한 느낌인 거. 솔로 기타라고 보시면 솔로 기타, 솔로 하는 기타예요. 그리고 그게 대비되는 게 리듬 기타, 코드를 치거나 하는 리듬 기타 또는 메인 기타를 얘기하거든. 약간 깔아주는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그럼 태훈이가 메인 기타고, 그럼 원준이는 누구야? 잔잔바리. 잔잔바리. 잔잔바리 기타.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알고 보니까 기타가 이따 승인데. 아니 너 뭐야 훌륭하지 말라고 너. 이거 안 해. 아시나요? 진짜 기타 등등으로서 보컬 기회가 오면 보컬 할 생각이고 보컬 했었고 싶어. 베이스 치라면 베이스 할 수 있고 음반을 만들 거. 헷갈렸네. 아니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런 시켜주진 않는데. 근데 이게 그 피아니스트가 두 번째 공연을 할 때 형이 이제 여기 이제 자전거 타다가 부상을 크게 당했어가지고 그때 공연을 못 했어요. 근데 이제 솔로 기타는 있는 리드 기타는 있는데 메인 기타가 필요하니까 그때 태원이 형을 섭외해서 하게 된 거지. 사실 지금 안 나온 태원이는 얘의 그냥 일회용 대타였는데 근데 결국 같이 한 잔잔말이 같이 돼버린 거야. 시너지가 너무 나니까. 그치. 그래서 사실 지금 태원이 형이랑 은준이 형 사이에 갈등이 있다. 아니 지금 경쟁이 나. 잘하네. 포지션이 살짝 이제 어느 정도 확 정해진 라인이 있는 게 아니라 좀 왔다 갔다 서로 하고 서로 그 경쟁, 치열한 경쟁. 경쟁이라면 이제 1분, 2분 골키퍼 같은 거 아니야? 오늘 선발이야 내가 후보야.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그럼 선발 명단 같은 거 딱 나오겠네. 정해지면은 이번 선발은 김태원이 선발이고 김원준 후보. 근데 각자 잘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대로 본 거에 약간 실력순으로. 아니 실력순이 아니고 태원이는 뭔가 기본기가 자꾸 이렇게 더 설명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좀 얘기할게. 태원이는 좀 기본기나 치는 게 되게 탄탄한 스타일이고 원주이는 그 필드로 치는 걸 좀 잘하는 스타일이야. 필드로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 맛깔나게 하는 살짝 그런 느낌. 근데 약간 여담을 풀어드리자면 잔잔바리에서 태원이 섭외를 하는 날 그 다음 날에 나랑 같이 둘이 있었어. 그래? 그래가지고 어제 성진이 형 전화가 왔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가져갈지 전화 받자마자 할 생각이 있었는데 그냥 애매하게 답변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때 걔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아니야 나한테 분명 전화를 할 때 내가 전화로 섭외를 했거든. 태랑 같이 할래. 근데 나 근데 아나운서 준비도 그래 좀 그랬구나. 사실 걔는 뭐 떨어지면 맞아. 뭔가 떨어지면은 뭐야. 항상 그런 식이잖아. 그래? 지금도 그런 식이잖아. 자기의 몸값을 올리는 방법이 한번 식사 한번 툭 치는 거지. 한번 제갈량 메타로 한 거죠. 좀 괘씸한데 야 네가 메인 기타 해라. 김태원이지 ETC. 있다. 상진이는 베이스를 맡고 있잖아. 그치. 이제 베이스는 사실 그런 말이 많거든. 약간 내줄 기타고 약간 존재감이 미미하다.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아쉬움은 없는지. 나 아쉬움이 굉장히 많지. 굉장히 크다 베이스.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베이스를 중학교 때 처음 했어. 그러니까 한 10몇 년 된 건데 나는 뮤즈라든가 아니면 레드핫칠리 페퍼스 그러니까 베이스 중심의 그런 락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그럼 나 베이스 해야겠다고 베이스 한 거거든. 약간 애초에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한 거였네 그러면. 베이스로서 뭔가 존재감을 뿜뿜하고 싶어서 사실 베이스를 내가 그때 시작했었어. 근데 사람들 나처럼 베이스 소리를 막 화려하고 그런 걸 좋아하지 않더라고. 오늘도 베이스 소리 줄여라 10번 들었어. 너무 다쳐라네. 아니 나는 베이스를 줄이면 내 소리가 안 들려. 내 소리가 안 들려. 다른 애들은 베이스 소리가 크게 들리나 봐. 안 들려? 너 칠 때 그러면? 난 칠 때 드럼 소리랑 키보드 소리랑 그 두 개 가장 크고 그래? 나머지 좀 붙여가지고 난 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좀 키우면 애들이 민감하게 반응해. 형 좀 크다. 야 좀 줄여라. 그러면 약간 속상한가요? 좀 서글프지. 속상한 까지는 아니고. 사과하는 자리 혹시 가져도 될까? 아니 뭘 사과다 미안하지도 않아. 근데 그게 원래 베이스야. 들릴 때 말뜻 해야 돼. 중에서 들으면 들리는. 아니 진짜로 저번 업주 때부터 뭔가 유단이 커졌어 소리가. 그 전까지 안 그랬는데.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 아니 근데 그게 우리가 한 명씩 없었잖아. 그래서 저번 합주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잘 뭔가 들리는 다른 건가?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것
같긴 해. 내 생각에. 사실 좀 크게 내가 하긴 했어. 이거 그냥 크게 오늘 보컬보다 크긴 했어. 현우도 계속 보여주고 돋보이고 싶다 하더라고. 그럼 근데 제가 2차 공연을 보고 왔잖아요. 아, 그지. 좀 느꼈던 거는 나는 솔직히 밴드 막 잘은 모르니까 뭐 어떤 악기가 더 돋보인다 이거는 잘 모르는데 상진이가 제일 돋보이긴 하던데 말을 겁나 많이 하던데. 베이스 말고 노래 부르는 중이 아니라 그냥 뭔가 무슨 거에 여러분 재밌죠? 막 근데 그것도 심지어 내가 그때는 보컬을 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로 말하는 거니까 베이스가 아니라 보컬로서 얘기하고 보컬로서니까. 사실 베이스의 존재감은 많지 않다. 다른 밴드들 보면은 막 다 베이스 하는 사람들은 의기소침해 이러고 대답도 네 음악이 좋아요 사실 이런 느낌이야. 왜 그러지? 아니 실제로 그래. 이게 그리고 모두 이미지가 돼버리니까 이걸 좀 깨고 싶긴 하다. 한번 잃어보자. 이러보자. 그러면 다음으로 용진이는 드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야? 나는 드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난 일단 수능이 끝나고 무조건 이제 대학에 가면은 밴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 그때 밴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때 배웠던 게 건반이었어. 처음에 건반. 그때 이제 몇 달 건반 뭐 나름 뭐 열심히 재밌게 배우고 들어가서 이제 건반으로 시작을 했지. 건반으로 시작을 한 학기를 했는데 이제 2학기 돼서 뭐 드럼 칠 사람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드럼 누가 쳐볼래? 해서 내가 그럼 제가 쳐보겠습니다 하고 내가 했지. 자원에서.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칠 수 있는 악기야. 그러니까. 재능이 있네. 아니 재능은 없네. 재능이 있네. 진짜 아니고. 근데 뭐 거기서도 독학을 한 거야? 아니면 뭐 학원 같은 데 하는 거야? 거기서 일단 독학을 했지. 재능이 있네. 대단하네. 너네도 하면 근데 할 수 있어. 단어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일단 그때 독학을 좀 앞부분 뭐 혼자 독학을 하고 해서 이제 했는데 재밌는 거야. 이게 건반보다 재밌는 거야. 나는 취향에 맞았구나. 음계악기보다 그냥 좀 무식하게 좀 때려 부시는 그런 악기가 더 재밌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드럼에 발을 들어서 지금은 이제 건반은 던지고 계속 드럼만 치고 있어. 던졌어 이렇게. 여기다 던진 것 같아. 덕분에 제가 건반을 합니다. 드럼은 약간 박자 감각이 뭔가 중요하지 않나? 근데 약간 선천적으로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좀 후천적으로 뭔가 노력에 의해서 좀 늘릴 수 있는지 박자 감각 자체를. 나는 일단 선천적으로 박자 감각이 타고났다는 생각하는 건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 밴드에서 박자 감각 보면 나 김태원 박자 감각 존나 좋다 생각하는데 걔는 좋은 거 같긴 해. 좋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걔가 드럼 쳤으면은 나보다 더 잘 쳤겠다 이런 생각은 있지만 그래도 좀 후천적으로 나는 남들보다 음악을 많이 듣는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 이런저런. 그래서 그런 걸 듣다 보니까 조금 후천적으로 습득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드럼을 계속 오래 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좀 몸에 밴 감각들은 생기는 것 같아. 그럼 나 궁금한 게 드럼을 박자 감각이 좋은 사람들은 어쨌든 좀 더 유리하긴 하잖아. 드럼을 치면 박자 감각이 더 좋아져? 드럼을 치면 박자 감각이 더 좋아지냐? 더 드럼을 치면 박자 감각이 늘긴 하는 것 같아. 뭐 예를 들어 내가 첫 번째 공연할 때랑 지금 할 때랑 좀 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는 이제 곡을 하면은 그 원곡의 길이랑 비슷하게 끝나. 막 빨리 끝나지 않고 3분짜리 보면 3분에 끝나. 옛날에는 그게 좀 안 됐거든. 나 스스로 느꼈는데 요새는 좀 잘 맞는 것 같아. 확실히 오늘 연습을 했는데 저희가 노래 한 8곡을 전부 다 시간을 잘 봤거든요. 전부 다 원곡 길이에 뿔만 5초 내고 다 들었어요. 5초면 진짜 엄청. 되게 정확하게 나왔어요. 네. 전체 길이를 어쨌든 담당하는 게 드럼이니까. 그렇지. 이건 드럼이 어긋나면 다 어긋나는 거거든. 그렇지. 다 같이 달라지면 다시 달라지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좀 얘기를 하자면 밴드에 있어서 항상 뿌리는 드럼이야. 그러니까 항상 뿌리는 드럼이니까 드럼 역을 다 불러주는 거고. 그다음 베이스가 그 위에 줄기 아닌 좀 조그만 줄기? 아래 줄기. 아래 줄기.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이제 화려한 나뭇잎 가지 같은 거 있지. 그게 건반, 기타, 보컬 이런 식으로 보니까 얘가 잘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럼 이 말에 대해서 상진이가 지금 기타는 화려한 줄기 중 하나라고 했잖아. 너의 생각은 어떤 거지? 너가 지금 기타 갖고 있으면서. 근데 이 말이 진짜 맞을 수밖에 없어. 일단 그래. 드럼은 일단 다른 세션들한테 내가
곧 대학교 밴드에서 들었던 말인데 해다가 박자가 헷갈리고 누구 따로 하면은 일단 드럼 따라가라. 일단 만약에 드럼이 없으면은 베이스 따라가고 그런 식으로 되거든. 그래서 딱 뿌리, 줄기, 이파리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맞는 그럼 약간 기타는 좀 주인공스러운 맛이 있다? 너 생각했을 때? 베이스에 비해선 근데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치 자체가. 그래? 베이스 소리가 잘 들리지 그 공연장에 따라서 좀 편차가 많아. 왜냐면 가지, 나뭇잎 이런 걸로 쳤으면 우리가 나무 딱 봤을 때 뿌리는 안 보이잖아. 구조 자체가 베이스가 안 들리니까 저희 그걸 다음으로는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기타가 세션이지. 그래? 원주야 어떻게 기타를 시작하게 돼? 나 기타 처음 친 거는 중학교 때 그냥 친구랑 같이 학원을 등록을 해가지고 한 달 했는데 그때는 솔직히 재미를 못 느꼈어. 그래서 한 달 동안 엄마한테 기타 치러 간다고 그러고 PC방 가고 뭐야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보통 수학학원에 간다고 하거나 영화학원에 간다고 나 놀러 갈게 해놓고 놀러 갔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있었네. 아니 여기서 이제 진짜야. 그렇게 기타에 큰 마음이 없었거든. 근데 그러다가 언제 함부로 째고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이제 내일부터 진짜 기타 치자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날 그 PC방 본 걸 엄마가 알아가지고 기타 학원을 끊겼어.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거야. 진짜 그 어느 때보다 더 청개구리야. 중학교니까. 왜냐면 롤을 할 수 있거든. 그치. 근데 기타는 못 하거든. 그렇게. 그럼 이제 말하면 되잖아. 나 PC방 갔다 오게 기타 하고. 그럼 이제 롤을 하겠지. 그럼 기타를 안 치고.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럼 기타 하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었어? 뭔가? 기타 하면서 어려운 제일 점은 어려운 부분. 일단 오랜만에 치면 손가락이 아파. 아프다 그냥. 혹은 오랜만이라면 바로바로 쳤으면 그 아프다. 그냥 꾸준하게 치면은 손가락 조금 야무져져가지고 괜찮은데 그래. 굳은 살이 베이거든. 오랜만에 치면은 막 베이고 또 베이면은 또 치기 아프잖아. 그럼 또 오래 쉬게 돼. 이게 불과 한 달도 안 된 이야기야. 이거. 아니 그 뭐 일이 어떻게 겹쳐서 한 2, 3초 동안 안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와서 흥분해서 하다 보니까 배웠지. 뱉더라고. 진짜. 근데 또 베고 나면은 하기가 싫잖아. 아프니까. 그치. 그래서 또 쉬게 되고. 약간 운동이랑 똑같네. 운동도 뺑이라면 안 배기거든. 근데 맞아. 오랜만에 2주에 한 번씩 운동하면 알이 배겨. 그치. 그럼 또 쉬워. 본인 생활 경험담인가요? 비슷하지. 축구도 비슷하지. 그런 느낌. 그런 문제가 있구나. 남섭이는 이제 키보드잖아. 키보드는 밴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너 생각했을 때. 일단 키보드가 제일 애매한 거. 애매하다? 제일 애매한. 나는 일단 그렇게 느끼는데.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정말 그냥 그 키보디스트 역량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그러니까 못하면 진짜 코드밖에 칠 수가 없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메인 기타가 있으면 사실 크게 역량이 감소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정말 실력이 있으면 알아서 이제 적절수에 화음을 넣거나 뭐 따라가게 솔로 피아노도 넣거나 이렇게 하면 그 존재감이 솔로 기타급으로 확 올라가는 거고. 되게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엄청 넓은 부분을 혼자 커버리지를 할 수 있는 기타고 애매하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애매해지는 게 키보드가. 사실 내가 밴드 음악을 잘 모르다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밴드는 FTL, 그렇죠. CN블루. 야. 키보드 없잖아, 팀.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밴드 하면 키보드가 떠오르진 않았었거든, 사실. 맞아. 근데 아마 밴드 음악에 무지한 사람들이 대부분 나랑 비슷할 거야. 그치, 보통 드럼, 기타, 베이스는 당연히 아는데. 그치. 이제 그래가지고 더 궁금했던 것 같아. 그 키보드의 역할 같은 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정통 밴드 곡들을 하면은 없거나 아니면 이제 보통 제가 그런 거 처리를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약간 일렉 사운드, 신스 사운드 그런 완전 전자 사운드 그런 걸 제가 담당해서 처리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애매하다고 하는데 본인은 잔잔바리에 있어서 필요한 존재가. 중요하죠. 다르다. 중요하지. 그러니까 피아노 자체는 애매하더라도 본인의 피아노는 그러니까 중요하게 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키보드가 내가 애매하면 한도 끝도 없이 애매해진 포지션을 아니까 저의 존재 가치를 잔잔바리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계속 그래도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것저것 짜오고요. 원곡에 없는 부분을 내가 느낀 대로 추가해서 이거 어때 물어봐서 괜찮다 하면 이제 그거 추가해서 느낀 거라. 확실히 다른 뭐 기타나 베이스에 낼 수 없는 소리를 낼 수가 있으니까 사실 더 바운더가 넓은 게 장점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유는 어떤 점에서 이제 보컬이 끌리는지, 보컬이 갖고 있는 강점, 너가 좋아하는 점? 강점.
좀 그렇게 접근해 본 적이 없는 게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다른 악기는 할 줄 모르는데 밴드는 정말 하고 싶고 근데 또 내가 또 뭘 조금 자유 시간을 갖거나 뭐 취미 생활을 가졌던 게 노래니까 이제 했던 경험이 많지. 강점 뭐가 있을까? 아니면 너가 매력? 보컬의 매력? 이거는 제가 재유 형을 보컬로 섭외를 했을 때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보통 밴드들을 보면은 보컬밖에 모르잖아요. 그치. 사실 제일 처음 보이는 첫인상이죠. 얼굴 장기하 얼굴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밴드 보컬 얼굴을 좀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난 재유 형 개인적으로 한 얼굴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재유 형을 1픽으로 고른 것도 있어. 외모도 포함해가지고 우리 얼굴마다 한번 투명할 수 있다. 실제로 매 공연 때마다 내가 부른 손님들도 그렇고 다 재유 형 잘생겼다 소리 항상 했던 거 같아. 잘 스카우팅 잘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네. 우리 하나의 당당해. 당당하다. 볼삼.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할 때거든요. 맞아. 내 세계관은 제일 잘해. 왜냐면 그리고 약간 나 정도면 플랫급이라는데 약간 요거 한 끗 차이. 차이. 그럼 뭔가 근데 그래도 결국 앞에 나서는 게 보컬이 제일 많이 나서잖아. 그런 곳에서 뭔가 부담감은 없어. 네가 다 공연 소개하고 애들 소개하고. 뭔가 멘트도 해야 될 것 같고 중간중간에. 멘트도 솔직히 조금 부담은 돼요. 네, 부담은 조금 되는 면이 있고 그리고 막 너무 막 얼굴 마담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렇게 내세워지는 게 난 좀 부끄러운 게 내가 하는 것보다 여기가 하는 게 훨씬 많은데 약간 내가 계속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난 오히려 집중이 더 뒤로 이제 갔으면 좋겠는 생각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막 공연하면서 약간 뭐 내가 보통 설 때 드럼을 이렇게 가려서 쓰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도 이번에는 좀 동선을 좀 생각하고 약간 역발상으로 자리를 바꿔서 보컬이 맨 뒤에 있는 거. 절대 안 돼. 근데 그런 보컬은 아예 목소리만 등장하는 거지. 아예 안 보여. 분명만 하니. 그럼 보컬이 아니라 보컬 로이드 아니야? 보컬 로이드처럼. 그럼 나 궁금한 게 다른 사람들은 뭐 악기 관리도 하고 하잖아. 목 관리 같은 걸 따로 하는 게 있는 거야. 목 관리. 담배 피우는데. 근데 되게 철저한 편이야. 그게 목 관리일 수도 있어. 그치. 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뭐 하요로도 막 담배 피니까. 그 이전 공연들까지는 이제 그 흡연하는 횟수도 좀 줄이고 했었는데 뭐 그거라기보단 오히려 좀 많이 부르는 게 오히려 저는 약간 그게 되는 거 약간 혹독시키는. 그러니까 근육도 쓰면 늘어나는 것처럼 이것도 완전 해보니까 쓰는 게 더 강해지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계속 그냥 쓰면서 하고 있어요. 좋네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 사실 악기는 물론 틀려도 티가 나지만 보컬은 틀리면 더 많이 티가 난단 말이지. 삑사리를 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뭔가 두려움 이런 거 없어요. 삑사리 가사나 혹은 삑사리 냈을 때 가사 실수는 약간 가사 실수는 조금 두려워요. 두 번째 때 조금 크게 말하는 거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진짜 암기 형식으로 외우고 있는데 삑사리 나는 거는 자주 안 나서 모르겠네. 그런 자신감. 좋네. 노래 잘한다니까. 이래야 보컬이지. 그냥 라이브의 매력이 아닐까 또 그런 거. 삑사리 하는 거. 삑사리가 아니더라도 뭔가 완벽하지 않은. 맞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진짜. 음원처럼 부르지는 못하니까 어차피 다 알고. 매력 거칠게. 그러면 어떻게 오늘 그 연습하고 온 거잖아요. 네. 이번 공연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어떻게 준비는 잘 됐나? 이게 우리 항상 잘하지. 아, 잘하는데 사실 이전 공연들에 비하면 사실 살짝 미흡하긴 해. 근데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다들의 심리가 어떠냐면 지금까지 2번 성공적으로 끝냈다는 마인드거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가 여기 익숙해지는 거야. 이 정도도 성공하던데. 그러니까 승급전 하는데 일단 승승했으니까 그것도 이기겠지. 승승패. 승승했으니까. 그리고 패하겠어. 설마.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 너무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하다 보니까 오히려 빨리 늘어졌어요. 생각이 좀 있어. 이 곡을 일찍 끝내놓으니까 이 곡은 이제 약간 안 해도 된다라는 심리가 돌아오면 또 까먹어. 연습을 계속 안 하게 되고 그거랑 이제 자작곡이 요번에 새로운 곡 2곡을 하는데 그게 조금 이제 완성이 늦게 수정이 좀 되고 하다 보니까 늦게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 거의 완성돼서 이제 막 연습을 좀 하기 시작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평일에 계속 모여서 연습을 하고 좋은 무대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럼 연습은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평소에는 그렇죠. 연습할 때 뭔가 중점적으로 막 약간 하는 게 있어?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연습할 때 이번에는 뭐 이런 거 좀 주의 있게 해서 가보자. 예를 들면 뭐 주의 깊게 볼 걸 찾는 거예요. 합주 때. 합주 때 하면서 약간 차고 이제 평일에 개인적으로 보강해오고 다음 주에 맞춰봐서 문제를 찾고 각자 해오고 약간. 그치. 평일에 그럼 개인적으로 또 연습을 다 같이 하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보통 각자 솔직하게 일주일에 연습을 몇 번씩 하는지. 저는 그래도 매일 합니다. 매일. 근데 난 이제 키보드 치는 게 재밌어서 이제 밴드곡 말고도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를 딴다거나 그런 걸 하는 편이고. 다른 사람. 이번에 같이 준비하는 곡이 있어서 이제 덩달아 저도 많이 준비했어요. 따라서 자주 보고 같이 보고 준비를 하다가 시너지 효과가 있구나. 근데 이거 같이 덩달아 많이 준비했어요. 다른 사람 준비를 일주일에 몇 번 하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합주 전날 외에는 기타를 잡지 않았어요. 와 천재과 약간. 그래서 네가 기타인 거야. 그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기타가 보여. 네. 보여.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한 생각 날 때마다 하긴 하는데. 방학 전에 일기 숙제하듯이. 그렇죠. 전날에 미리. 근데 아직 그냥 핑계라면 핑계인데 시간이 없어서. 바쁘니까. 근데 이제 대학원생이어서 그걸 한참 바쁠 시기입니다. 그럼 하지. 맞네요. 전날에 하는 것보다 어떻게 감정. 조금 실드를 쳐주자면 바쁠 시기여서. 그렇게 실드 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부터 실드 치려고. 제가 또 마침 하루에 원래 통학을 했어가지고 한 3시간 정도 버렸었는데 이제 드디어 기숙사 들어가가지고 그 3시간 중에 한 1시간 이상씩 이제 그럼 기숙사에서 하나요? 네. 그럼 막 같이 룸메가 뭐라 하나요? 근데 룸메 친구를 오늘 처음 봤는데 02년생이라더라고요. 만만하다. 눌러버리겠다.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안정환도 높은 주제에 그렇네. 이런 느낌으로. 어린 놈이 그럼 나머지 세 분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연습하는지? 저는 일단 드럼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쵸. 전 그래서 일단 이번에 자취를 시작하고 합주실을 진짜 오지게 찾아다녔는데 이게 뭐 찾아도 뭔가 하나 하자가 있고 뭐 하나 하자가 있고. 하자라는 어떤 거예요? 하자라는 게 이제 드럼 페달 같은 게 막 밟아도 안 밟히는 느낌이 난다. 그리고 이제 스피커를 트는데 드럼 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스피커가 그러면 그 드럼 소리보다 커야 제가 그걸 듣고 연습을 하는데 드럼 소리에 묻히는 스피커라던가 해서 집에서 한 30분 거리에 있는 연습실 찾아서 거기로 다니고 있는데 일단 그래서 드럼은 그 혼자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한 악기거든요. 제 생각에.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 다 뭐 무시하고 내가 내 리듬 가지고 가면은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맞춰야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정확하게 쳐야 되기 때문에 연습은 그래도 좀 한 일주일에 공연 시즌 돼서 한 4번, 5번씩 하는 정말 안 돼. 네. 거의 위플래시인데. 많이 했죠. 개인적으로 밴드 항상 하고 있으면은 용진이 형을 믿을맨이에요. 믿을맨 일단 믿고 간다. 그럼 위플래시 보니까 막 드럼 치다가 손바닥에 피도 나고 하는데 부상 입은 적은 없나요? 제가 열심히 쳐봤는데 피는 안 나고 이렇게 물집이 터지긴 해요. 진짜? 멋있다. 부상 투혼이네 부상 투혼. 진짜. 상진이는 일주일에 몇 번? 나는 원래 연습을 되게 많이 열심히 하는 타입인데 자, 이번 가네. 말이 길어 말이 길어. 이게 나 요즘은 근데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이거를 잘 치는 게 아니라 베이스는 정확하게 치는 게 좀 중요한 편인데 근데 정확하게 되는 거는 컨디션에 따라 다르더라고. 그냥 뭐 연습이랑 상관없이? 그냥 운빨. 운빨인데 근데 이걸 좀 틀려도 다 잘 몰라. 아니 근데 이런 마인드네. 뭐야? 근데 이런 마인드네. 마인드 이상하잖아. 이거 뒤로 듣는 것보다 표정 보는 게 더 잘 쳐. 진짜. 주인공 되고 싶었는데 틀려도 잘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감정성이 좀 식어버렸다. 섭섭하다 벌써. 그래도 연락 문제가 있네 베이스. 그래서 항상 좀 더 열심히 쳐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좀 나는 그래도 못 치더라도 외우는 거는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항상. 꾸준히. 근데 상진이는 베이스 말고 작곡이랑 다 하니까 조금 더 시간을 쓰는 거 아니야? 그것도 그런 작곡도 열심히 안 해.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커버를 안 받네요. 이거 커버를 받으면 안 되고 이렇게 영상이 나옴으로써 그 영상을 나중에 다시 보고
좀 더 느끼고 좀 파이팅 하고 싶어서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마지막 재욱이. 나는 솔직히 방학 때 기타를 잡아본 적이 거의 없어. 이거 맞아? 파리 두명 기타가 되게 부실하네. 저번 주 토요일에 해고톤이 있었어가지고 방학 내내 준비하느라 여유가 없기도 했었고. 지금 기타 혼자 다 밤새잖아. 혼자 농담해주는 거 봐. 근데 가끔 내가 기타를 좀 이제 가끔 아주 여유 있을 때 치고 싶을 때 그냥 한번 쳤는데 솔직히 막 밴드곡을 많이 한 건 아니야. 내가 치고 싶은 걸 난 많이 쳤어 그냥 유튜브 영상도 보고 아니면 그냥 혼자 따보기도 하면서 기타 솔로 같은 거 많이 쳐봤는데 그런 거 쳐보면서 실력이 좀 늘어가지고 올해 밴드곡들을 하면서 이게 한 번 연습했을 때 되게 금방금방 하게 된 그런 거 같고 그리고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나는 좀 어떤 걸 중요하게 보냐면 내가 들어가야 되는 박자 이런 걸 중점적으로 미리 파악은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밴드에 와서 악보 보면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게. 들어갈 수 있게. 박자 때문에 막 못 들어가는 그런 건 없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가서 내가 해결할 일이고. 기타들이 약간 양아치 기운이니까. 야 자리 좀 비켜봐. 나 주인공 하긴 할 건데 일단 나와봐. 카페트 좀 깔아봐. 약간 이런 느낌이. 드럼이 뿌리고 베이스가 줄기고 뭐 키보드, 기타 줄기다 이파리도 하잖아. 우리 나무가 완전 겨울이야. 이파리가 다 떨어졌어. 신경쓰네. 지금 소나무. 빨리 봄이 올 거라 봐. 근데 나는 근데 가끔 그 재욱이 형 기타가 고점 터지는 날이 있어. 고점이 높아 일단. 고점이 높아. 고점이 다행히 두 번째 공연 때는 두 번째 공연 날이 고점이었어. 그날 대박이었지.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게 고점이 안 터지면은 이거 연습 안 해? 이러면서 약간 실전파네. 고점 터지면은 대박 이러고. 약간 전반적으로 기도 멘트 하는 얘는 실전에서 기대를 저버린 지 한 번도 없어. 맞아. 신기하다. 그렇다는 말은 얘는 저버린 적이 없다 했으니까 다른 말은 다른 애는 어떤 사람은 저버린 적이 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 모두의 기대를 난도질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원준 씨한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냥 깔끔하게 얘기하고 넘어가죠. 제가 아까 난도질을 했습니다. 나락으로 추락한 사실. 이 얘기를 한번 2부에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1부는 일단 여기서 이제 간단 어떻게 잔잔바리 만들어졌고 이제 어떻게 악기를 시작하게 됐는지 간단한 배경 스토리 2부에서 이제 공연에 대해서 조금 더